안녕하십니까? COS 네 번째 시간, 메모리 단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메모리 관리 기법에 따라서 메모리 파편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메모리 단편화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메모리 단편화에 대해서 먼저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억장치, 뭐 램이나 뭐 하드디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요 연속된 영역을 할당할 경우에 어, 사용되지 않고 낭비가 되는 현상이 되는 거죠. 다만 이게 이제 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스왑 인, 스왑 아웃 이렇게 교체가 자주 일어나면서 요 남은 그 잔여 공간들이 어떤 파편화 형태로 나눠져 있으면서 이게 중요한 거죠. 사용하는 메모리가 충분하게 존재를 하지만 할당이 불가능한 상태. 이렇게 좀 정의를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단편화 유형은 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이제 외부 단편화, 내부 단편화가 어, 있습니다. 예시를 여기서 좀 그림을 그려서 봤는데요. 초기 상태와 작업 1, 2, 3, 4가 할당된 상태로 이렇게 예시가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주기억 장치를 예시로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운영체제, 이제 커널 영역과 또 이렇게 유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유저 영역에서는 이렇게 이제 분할을 어, 크게 네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분할 1에서는 15K, 분할 2에서는 20K, 30K, 45K. 이게서 이제 고정 분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고정 분할, 이제 가변 분할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고정 분할은 어, 재구조가 일어나지 않은 뭐 디스크 조각 모음을 전혀 필요 없이 이렇게 초반부터 고정으로 할당한 영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할 1, 2, 3, 4 각기 다른 용량으로, 다른 사이즈로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이 작업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타스크를 볼 수도 있고, 프로세스 단위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 1에서는 25K, 작업 2에서는 20K,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작업 3에서는 18K가 되어 있고, 작업 4에서는 32K가 할당이 되어 있죠. 이게 보시면 이제 그 각각 대응되는 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응이 되었을 때 작업 1에서는 외부 단편화로 인해서 할당이 어, 안 되는 거죠. 이 15K 이상 작업 1에서는 25K가 필요한데요. 분할 1에서는 15K 밖에 할당이 안 되니까 이제 이게 외부 단편 이게 그 프로그램 단위가 더 크기 때문에 할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걸 이제 외부 단편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할 2에서는 20K고 작업이 20K입니다. 적정하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딱 맞는 사이즈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분할 3이 되겠습니다. 분할 3에서는 크게 30K가 할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업 3에서는 나머지 12K는 또 할당을 비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크기보다 이제 할당된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내부 단편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사이도 마찬가지로 할당된 크기가 더 큰 거죠. 프로그램 영역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잔여 공간이 이렇게 생김에 따라서 내부 단편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핵심을 보자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작성된 부분 있죠. 프로그램 크기에 저기 작업 크기가 이제 파티션 크기보다 작은 경우는 외부 단편화가 일어나는 부분이고 내부 단편화는 이제 프로그램 크기가 파티션 크기보다 작은 경우에 이제 내부 단편화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를 잠깐 얘기를 보자면 외부 단편화는 이제 분할된 크기가 프로그램 크기보다 작아서 사용되지 않고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어떤 공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 단편화는 어떤 분할된 영역이 할당된 프로그램의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할당된 후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어떤 빈 공간으로 어, 정의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단편화 원인으로서는 이제 가변 분할 혹은 세그먼트 기법, 세그먼트 이제
세그먼트 단위로 이제 페이지를 나눈 거죠. 세그먼트 나눌 때 이제 이렇게 외부 단편화가 발생되고 내부 단편화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정 분할 혹은 페이징 기법에서 주로 발생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해결 방안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보시면 이제 공통 해결, 외부 단편할 때 혹은 내부 단편할 때 그게 이렇게 이제 통합, 압축, 버디 메모리, 슬랩 할당자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어떤 시스템에서는 각각 한 개씩만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메모리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커널 메모리에서도 이런 이제 단편화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커널 메모리에서는 이제 사용자 영역보다 작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쓴다든지, 혹은 사용자 영역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혹은 캐시 메모리 다양한 데이터 그 메모리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단편화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통합 같은 경우는 기억 장치 내 인접해 있는 단편화 공간들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압축은 하나의 그 동적 메모리 풀을 형성하는 거죠. 그 조금씩 그 단편화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을 하나로 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버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단편화를 해결하는 기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버디 메모리가 있습니다. 먼저 요청한 프로그램 크기에 맞춰서 알맞은 크기를 할당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2의 거듭 제곱 단위로 이제 분할하는 거죠. 하나의 메모리 사이즈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사이즈의 유사한 크기로 2의 거듭 제곱으로 이제 분할을 한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쌍으로 이게 거듭 제곱 형태로 이제 분할을 해서 최소 근접한 사이즈까지 맞춰서 어, 분할을 해서 할당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외부 단편은 해결은 되지만 다만 얘는 그 요청에 따른 정확한 사이즈를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부 단편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결한다는 게 더 작은 사이즈로 이제 분할을 하겠다는 거죠. 이건 동적 메모리 할당의 메모리 풀을 만들어서 원하는 사이즈로 이제 생성을 해가지고 메모리를 생성을 해서 이제 이걸 이제 슬랩 할당자라고 합니다. 슬랩 얼로케이터라고도 하죠. 이 슬랩 메모리를 생성을 해서 사용자 요청이 정확한 그 사이즈에 맞는 메모리를 할당을 해서 제공하는 어, 메모리 단편화 해결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통합, 압축, 버디 메모리, 슬랩 할당자 요 크게 네 가지는 중요한 간편화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로써 이제 오늘 네 번째 메모리 단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